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빵의 풍미가 진하고 촉촉한 버터 식빵을 만들어 볼게요. 식빵을 실패 없이 만드는 방법, 보관 방법, 해동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반죽의 재료는 모두 실온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와 달걀, 탕종은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실온으로 꺼내 두었고요. 이스트는 36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넣어 잘 풀어준 뒤 3분 정도 둘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엔 이스트가 녹지 않아 빵을 만들고 나서 그대로 빵에 콕콕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방 성분이 있는 우유나 달걀과는 같이 녹이지 않고 물에만 녹여서 쓰시는 게 좋아요. 볼에 강력분 500g, 소금 9g, 설탕 60g, 탈지 분유 20g, 달걀 52g을 넣어준 뒤 믹서기를 저속으로 돌리며 이스트를 녹인 물 260g을 넣어주세요. 저는 액체를 넣고 나서 바로 시간을 재어줄게요. 근데 정확한 건 글루텐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상 속의 시간은 참고로 이용을 해주세요. 저속으로 1분 정도 믹싱을 해주면서 재료들을 잘 섞어줄게요. 재료들이 섞이면 중속으로 올려 반죽이 한 덩이가 될 때까지 2분 정도 믹싱을 해주세요. 가끔 베이킹에서 왜 전지 분유는 쓰지 않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전지 분유엔 유지방이 남아있어 물과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지방이 제거된 탈지 분유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탈지 분유는 우유와 같은 풍미와 향, 그리고 구움색도 잘 나게 해줘요. 만약 탈지 분유가 없으면 우유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우유 양을 탈지 분유 양의 10배를 넣고 그만큼 물의 양을 줄여주시면 돼요. 반죽 한 덩이가 되었으니 실온에 버터를 넣어줄게요. 버터의 유지 성분은 빵의 식감, 풍미, 볼륨 등을 좋게 해주지만 글루텐 형성은 방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루텐을 잡아준 후에 버터를 넣어줘야 안전적으로 글루텐을 형성할 수 있어요. 3분 정도 중고속으로 믹싱을 할게요. 버터의 양이 많아 버터가 들어가고 나서 반죽이 굉장히 질어지는데요. 고속으로 믹싱을 해주면 버터가 반죽으로 스며들면서 곧 한 덩이가 될 거예요. 만약 버터가 스며들지 않고 볼 벽으로 맴돈다면 주걱으로 반죽을 한번 정리해준 뒤 믹싱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탕종을 넣어주는데요. 탕종을 마지막에 넣어주는 이유도 버터와 비슷해요. 알파화된 호화 반죽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글루텐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탕종은 마지막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탕종을 넣고 나서는 속도를 고속으로 믹싱을 해주세요. 처음엔 굉장히 질게 믹싱이 되다가 점차 볼 벽과 바닥이 깨끗해지면서 깔끔한 반죽이 될 거고요. 반죽이 볼 벽면을 치는 소리도 찰지게 들릴 거예요. 총 12분 정도 믹싱을 해주었고요. 글루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반죽 일부를 떼어서 양손으로 살살 늘려보세요. 양손으로 천천히 반죽을 늘렸을 때 반죽이 매끈하게 늘어나면서 손가락이 비치는 정도가 되면 글루텐은 잘 형성이 된 거예요. 손가락도 비치고 반죽이 탄력 있으면서 끊기지 않은 걸 보니 글루텐이 잘 잡혔어요. 완성된 반죽은 한 덩이로 매끈하게 둥글려 주세요. 수분이 많은 제품이라 다루기는 좀 까다롭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촉촉하고 맛나요. 이렇게 겉면을 매끈하게 정리를 해줘야 가스를 반죽 안에 가두면서 발효를 잘 시킬 수 있어요. 볼에 담아 1차 발효를 해줄게요.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랩을 해준 뒤 공기 구멍을 뚫어주세요. 여름엔 실온에서도 잘 발효가 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따뜻한 물을 받쳐서 발효를 해줄게요. 혹은 따뜻한 물컵을 넣어둔 전자레인지 안에서 발효를 해주셔도 좋아요. 1차 발효를 했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네요. 반죽의 부피는 2배에서 2.5배로 부풀었고요. 발효가 잘 되었는지 핑거 테스트를 해볼게요. 강력분을 묻힌 손가락을 반죽의 한 곳에 깊숙이 찔러 넣어주세요. 손가락을 빼는 자리가 수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효는 잘 된 거예요. 분할을 해주는데요. 덧가루를 뿌려준 뒤 반죽의 가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120g씩 분할을 해서 8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분할을 하실 때는 반죽이 상하지 않도록 많은 분할보다는 2-3번 정도로 분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반죽은 89g 정도 남는데요. 이 반죽은 8등분하여 각 반죽에 합쳐줘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베이킹에 C반죽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둥글리기를 해주는데요. 둥글리기는 자른 면을 반죽 안쪽으로 넣어주고 겉면의 매끈한 부분은 손날을 이용해 영상처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주면서 겉면이 매끈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손 위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작업대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죽 후 둥글리기 하는 이유는 겉면이 거칠하면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둥글리기를 통해 막을 형성해 주는 이유도 있고요. 또 반죽을 경직시켰기 때문에 다시 부드러워지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휴지 시간을 짧게 주면 반죽을 성형할 때 수축이 되면서 성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휴지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휴지 시간을 20분 정도 줄게요. 반죽이 마를 수도 있으니 덧가루를 조금 뿌린 뒤 랩을 씌워줄게요. 만약 덧가루 없이 랩을 바로 씌우면 반죽과 랩이 붙어서 반죽이 상할 수도 있어요. 바닥에 덧가루를 뿌린 뒤 반죽을 성형하는데요. 오늘은 식빵팬에 작은 덩어리의 반죽들을 촘촘히 넣을 거라 따로 밀어펴기 하지 않고 반죽의 가스를 한번 빼준 뒤 타원형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서 팬닝을 할게요. 가스를 빼고 둥글리게 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작업을 해줘야 반죽 겉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네 덩어리를 모두 넣어줬다면 높이를 고르게 해주기 위해 손으로 반죽을 가볍게 눌러준 뒤 2차 발효를 해줄게요. 2차 발효는 반죽이 식빵틀 높이보다 1cm 정도 낮게 올라올 때까지 해줄게요. 2차 발효 동안 식빵에 토핑을 준비해 둘게요. 짤주머니에 버터를 넣어두는데요. 토핑으로 실온에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가 말랑해지도록 미리 준비를 해둘게요. 그리고 설탕과 계란물을 준비해 둘게요. 계란 노른자 한 알에 물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곱게 풀어둘게요. 1시간 정도 2차 발효를 해주었고요. 반죽이 틀 아래로 1cm 정도 올라왔어요. 구움색을 이쁘게 내기 위해 달걀물을 발라줄게요. 달걀물 대신 우유를 발라주셔도 좋아요. 발효가 된 반죽은 굉장히 예민하고 손상이 되기 쉽거든요. 반죽이 손상되어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히 살살 달걀물을 발라줄게요. 가위로 식빵의 윗면을 가감히 깊게 잘라주세요. 그 사이로 준비해둔 실온의 버터를 짜주세요.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버터의 풍미가 좋아 두껍게 짜주었어요. 다음 설탕을 뿌려주는데요. 집에 우박 설탕이 있으시면 우박 설탕을 뿌려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일반 설탕을 뿌려주세요. 식빵이 오븐 안에서 열을 받으면서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탕은 가급적 버터를 중심으로 넣어주셔야 굽고 나서 식빵 윗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가 될 거예요. 170도의 오븐에 25분간 구워주세요. 오븐에서 나온 식빵은 나오자마자 바닥에 한번 탕 쳐서 열기를 빼내준 뒤에 바로 꺼내어 식힌망에서 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죽 속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해 식빵 중간 부분이 쏙 들어가는 케이브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촉촉하고 버터 풍미가 가득한 버터 식빵이 완성되었어요.
식빵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빵이 식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 비닐에 보관해 주시고요. 오래 보관하실 거면 식은 식빵을 랩으로 감싸 지퍼백에 넣어 보관을 해주세요. 빵 종류는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냉동으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동하여 드실 때는 드시기 1시간 전에 랩 그대로 실온에 꺼내 두어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데우시면 방금 만든 빵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냉동된 상태의 식빵을 160도의 오븐에 10분에서 12분 정도 구워주세요.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잼 등을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단, 냉동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는 빵에 수분을 날리면서 데워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늘 탕종을 이용한 버터 식빵을 만들어 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베이킹으로 다시 만나요. 맛있게 드세요.